자, 이제 54페이지에 형평성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걸 이제 학설이라 그러죠. 이론적 근거를 학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학설을 대표하는 것들이 교재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평등 이론이 있고, 두 번째 실적 이론, 세 번째 여러분들 욕구 이론, 그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일단 평등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가져갈 게 맨 밑에, 평균은 맨 밑에 끝에 극단적 사회주의자라고 나오죠. 그럼 이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모든 재화나 가치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배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형평으로 파악했어요. 거기 맨 앞에는 모든 평등에 대우를 받아야 된다, 평등의 인간 가치 동일하다, 따라서 재화, 그 다음 나온 거 봐. 재화나 가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평등이론 자체는, 자, 오른쪽 여러분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평등이론에서 중간에 결과의 공평이란 말이 나왔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배분돼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공평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 평등이론 자체는 다시 원이지. 보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 끝에,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식을 본, 그 다음 이러한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다, 뭐라 그런다? 획일적 평등이다, 아니면 기계적 평등이라고 얘기해. 이런 평등은 윤리적 왜곡을 처리하고 인간의 특수한 자질, 그리고 다양한 욕구, 특수성, 선호, 도덕관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이제 평등이론 자체를 말하는 것이 거기 끝에 1인 1표제라는 게 나와. 자, 이 말은 뭐냐면, 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의 표의 효력도 1이고, 현재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각자 표의 효력도 1이고, 이 선생도 표의 효력 똑같이 1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똑같은 거니까 결과의 평등이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있죠? 1인 1표제를 뭐라 그래? 평등선거라 그래? 보통선거라 그래? 평등선거. 보통선거는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거고, 선거의 효력은 똑같이 1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똑같이. 자, 근데 여기 선생님 보세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니들 이거 잘 봐야 된다. A란 지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구가, 여기 보세요. 1000만이야. 자, B란 지역은 인구가 100만이야. 그럼 평등 이론에 따른다 그러면은 선거의 효력을 1로 볼 때 여기 똑같이 1이야, 여긴 100이 돼, 여기 10이 돼, 여기 100이 돼. 1대1이 맞는 게야, 10대1이 맞는 게야, 100대1이 맞는 게야. 여긴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100만 하냐? 그럼 100만 단위의 표하고 여기 100만 단위의 표는 똑같다고 보는 게야. 그럼 여긴 100이 몇 개야? 10개지. 이게 여기를 선곡을, 그럼 여러분들 보자. 100만 단위를 하나의 선곡으로 획정한다 그러면 여기 몇 개? 10개의 선곡을 획정돼야지 맞는 거죠. 이게 바로 평등이론이야. 그러니까 선곡 획정 문제 갖고 문제가 나오면은 다음 형평성 가운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이론인가? 그럼 바로 뭐야? 평등이론. 누구나 결과적으로 표효력이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100사람의 표효력은 100이 되는 거고 1000사람은 100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100을 여러분들 하나의 선거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1000은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10개가 만들어져야지. 이해했어요? 이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평등이론이야. 자, 내려서 실적이론 나온 거 보자. 자, 실적이론은 기회 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상이한 배분이 재화의 공정한 배분. 이걸 얘기한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럼 이들이 얘기한 건 바로 뭐냐? 기회 균등이 키워드야. 기회 균등, 건 정부는 뭐만 해줘라? 기회 균등만 만들어줘라. 그럼 나중에 어떡하냐? 능력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 역할은 기회 균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여기 보자. 공개 경쟁 시험 볼 때는 기회 균등이야, 기회 균등을 깨는 게야. 공개 경쟁 시험 기회 균등이죠. 결과의 공평이 아니라 기회 공평이지. 그거는 우리가 파악한 실적이 바로 기회 공평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극빈계층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뭐야? 기회 공평? 이게 실적 이론이야. 근데 이건 냉정한 배분이야. 그러니까 정부 역할은 기회 공평만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배분은 뭐냐? 능력, 실적이 많은 놈이 더 많이 갖는 거야. 냉정한 배분과 아니죠. 사회주의 아니야. 똑같이 기회 줬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성과가 틀려. 차등 성과급 지급했다. 뭐야? 실적 이론이 이것도. 이해했어요? 그것도 실적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보자.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건 무슨 선거야? 보통선거. 그래서 보통선거의 실시 여기 들어가. 오른쪽 박스 보세요. 중간에 실적 이론 자유주의자 기회 공평 나왔잖아. 형식적 요술 절차적 평등 얘기해요. 아까 공개 경쟁 체험 얘기했죠. 하나만 더 보통선거 적어보자. 보통선거. 자, 그대로 보자. 그대로 보자. 불안전 경쟁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불안전 경쟁이 뭐죠? 시장 실패를 불안전 경쟁 얘기했죠? 불안전 경쟁이 뭐죠? 응? 자신있게. 자신있게. 틀려 상관없어. 뭐예요? 앞으로 학생들 명단을 좀 뽑아야겠구나. 불안전 경쟁 자체는 독과점 얘기했잖아. 아니, 독과점이 불안전 경쟁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불안정 경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이를 규제했어. 그럼 기회 공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55페이지 위에 5번째 줄 가로 안에 보통선거 옆에 불안정 경쟁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나타났어. 맞죠. 그래서 이게 왜 실적 이론인지 이해를 해야 돼. 옆페이지, 그치. 55페이지 위에 6번째 줄, 5번째 줄. 자, 봤으면 이제 욕구 이론 나온 거 보자. 자, 욕구 이론에서 욕구, 니들은 화살표 놓고 기본적 욕구라고 적어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이들은 거의 여러분들 이 분화 가치 재화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 욕구를 동일하게 충족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형평으로 파악하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기본적인 욕구. 자, 여기 보자. 여기 빵이 한 조각이 있어요. 자, 앞에 친구 이름 뭐더라? 민지 미안하다. 민지는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 강의하는 선생은 하루에 5끼를 처먹어. 빵이 한 조각이 있어. 자,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그럼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난 다 하고도 남아 안 남아? 나는 저축된 부분도 있잖아. 난 남잖아, 여러분들. 그럼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누구한테 가야 돼? 민지한테 가야 돼. 왜 그럴까? 진정하게 빵이 필요한 사람은 선생이야, 민지야? 민지야. 민지는 왜 5일 동안, 3일 동안 음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뭐가 필요한 게 기본적 욕구 충족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이걸 필요에 따른 배분이라 그래. 자, 그 여러분들 욕구 이론, 필요 기초 이론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번째 줄 끝에 필요에 따른 배분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욕구가 긴급한 것은 학생이야, 선생이야? 학생, 욕구의 긴급도에 따른 배분. 이게 지금 얘기한 욕구 이론, 필요 기초 이론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단 박스 보시면 여러분들, 욕구 이론도 이것도 사회주의자야. 이건 이제 온건적 사회주의자 그러는데, 온건적 사회주의자. 거기 조건의 공평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얘기한다? 기본적 욕구의 충족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끝에 공공부서,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얘기한 욕구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보세요. 전기가 와. 여기 칠판에. 마이크를 켜고 오면은 전기가 계속 와. 선생님 그렇다 그러는데 손 좀 봐야겠다. 자, 여기 보자. 요건 이제 인간의 욕구고, 이쪽은 여러분들, 욕구가 아니라 능력. 미안합니다. 능력. 자, 물어보자. 인간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욕구는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평등이론이지 뭐야,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여기 보자. 빨간색. 능력에 따른 차등 배분. 이건 뭐야? 실적이론. 그럼 여러분 파란색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인간의 베이직 니드. 자, 베이직 니드는 기본적인 욕구는 동일하게 충족받자고 파악하는 거 여기까지 기본적인 욕구는. 그 다음부터는 능력에 따른 배분을 인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욕구 이론이에요. 그래서 욕구 이론을 여기까지는 뭐야? 평등 이론을. 여기서부터는 실적 이론을 어떻게 결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절충적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충적 이론. 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백완기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약 30년 가까이 여러분 재직한 분인데 퇴직을 하셨죠. 한국의 행정문화 파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고, 절대 고수야, 절대 고수. 초절정 고수가 아니라 절대 고수. 그러니까 행정문화 파트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문화 쪽에 굉장히 많은 논문도 썼고 귀하신 분이고, 이 양반이 쓴 여러 행정학 책이 있어요. 책 어디서 나온 거더라. 저 같은 경우는 요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 그 수험서를 보다 보면은 요 그림을 그려놓은 수험서도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아직 학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그래서 요건 내가 여러분들 그 비판받은 거 얘기할 필요 없겠고, 그냥 일반적인 그림의 형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해놓고 각각 학설과 올바르게 연결시켜라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첨삭 지도에. 자, 제가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형평은 롤스가 파악한 뭐하고 일맥상통한다? 정의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형태를 좀 보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절차적 정의관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요. 용어로 보니까 그 롤스의 정의는 절차를 중시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절차론적 정의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롤스의 정의를, 자,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란 말 나오죠. 일단은 공정성이 키워드죠. 별표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정의의 기준을 절차 과정의 공정성 찾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절차적 정의관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을 얘기하기 위하여 정의의 두 가지의 원리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제1의 원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란 말 나왔고, 자, 제2 원칙이 두 가지가 나와. 뭐하고 뭐? 기회 긴등이 나왔고, 또 하나 차등의 원리. 아니면 여러분들 불평등 조정의 원리. 조정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차등 조정, 불평등 조정, 조정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원리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 원칙이 구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원초적 상태란 말이 먼저 나오죠. 이 원초적 상태란 말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상태가 바로 원초적 상태예요.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보자. 모든 게 처음 시작된 상태를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여러분 태초에 지구상의 상태에 태어났다. 원초에. 기빠진다. 원초에. 여러분 맨 처음에 공직에 입문했다. 그것도 원초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것도 원초예요. 자, 학원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원초가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원초적 상태 있는 인간은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한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자, 그거 들어보자. 우리 민지 같은 경우에 태초에 지구상에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날지 흑수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학원에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날지 그렇지 못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직장에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좋은 상사를 만날지 그렇지 못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알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무지의 베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석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그럼 현재 보자. 그러면 이 상태는 인간들은 잘 들어라.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가 있겠지.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인간들은 두 가지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얘기한 거야. 인간이 무지의 벨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하여 두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그래서 제1의 원리가 바로 뭐냐? 먼저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를 먼저 얘기하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는 누구나 똑같이 죄에 대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똑같이 향유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파악한 거야. 자, 여기 보자.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고 거주지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어 없어? 이게 기본적 자유지 뭐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누구나 기본적 자유를 최대로 똑같이 향유할 수 있다.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한도 내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지. 그건 이해도 되는 게야. 근데 내가 좀 전에 현수해보자. 제1의 원칙 뭐라 그랬죠? 지금? 다시 봐봐.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5번 읽어봐. 자, 고개를 들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고개 들으라 그랬다. 고개 안 들은 사람들 앞으로 3일 동안 공부는 안 돼. 고개 들어.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크게. 내가 3번, 4번 하는 것은 묘라고 한 얘기야. 자, 그 제2원칙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야? 기회균등. 기회균등은 누구나, 여기 보자, 한시에 보자. 누구나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모든 직무나 직위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 균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기회 균등이야. 됐지? 모든 직위나 모든 직무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대통령의 직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이게 기회 균등의 원리야. 자, 마지막으로 차등 조정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냐? 자, 현쌤이 롤스는 차등이라고 하는 불평등의 원리가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때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약자를 위한 배분이야. 자, 사회적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수혜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최소수혜자 이익을 최대로 보상해주는 차등의 원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게 롤스야. 알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내용 이해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1의 원리하고 제2의 원리라 그랬어. 그럼 제1과 제2는 소수야, 기수야. 기수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쉬어가는 게 기수야. 우리가 여러분들 콘트 할 때 다운시키잖아. 그걸 1, 2, 3, 4 쉬어가. 그걸 기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수. 알았죠? 소수는 차례 숫자야. 차례 숫자. 순서가 있는 거야. 영어에서 first, second, third 이건 소수야, 기수야. first, second, third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비행기 타봐. first 석도 있고 여러분들 second 석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들. 두 번째 부위를 뭐라 그래? second라고 해야 하네? 하잖아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잖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1과 제2는 소수야, 기수야? 요 인천행정고시학원 이름 전신학원 이름이 제1고시학원이야. 인천 제1고시학원. 제1고시라 그랬어요? 제2고시라 그랬어요? 제1고시야. 제1고시. 뭐야? 1등. 1등인데 1등으로 망했어.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학원을 원장님이 이름을 바꿔서 이동해서 이름 만든 거예요. 몰랐지? 제1고시학원. 자, 여기 보자. 네가 제1인자, 제가 제2인자 순서가 있어 없어? 아, 있잖아 여러분들. 소수야. 그럼 소수란 말은 뭘까? 제1의 원리가 구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로 가는 거야. 자, 물어보자. 너나 똑같이 최대한 여러분들 교육받을 권리를 줘. 최대한. 제1이야 제2야? 제1. 자,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의 모든 공직의 직위와 직무는 기회 균등하게 개방돼 있어. 그건 뭐야?
기획긴등의 원리, 제2 원리. 됐습니까? 그 다음 뭐냐? 차등으로 가. 무슨 말이냐? 10명의 공무원을 뽑는데 여기 보세요. 15명의 동의 합격자가 등장해서 그러면 이 가운데 10명을 뽑을 기준, 이게 바로 차등이야. 그럼 누구를 먼저 뽑아야 돼?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수혜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먼저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럴 땐 차등의 원리가 정당화된다고 파악한 게 롤스야. 그래서 봐봐, 제1 다음에 제2, 제2도 뭐가? 기획긴등보다 뭐로가? 차등.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는 구현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절차론적 정의관이라고 그러고, 그런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한 거라. 이렇게 바로 공정한 절차라고 파악한 거야. 그걸 절차의 공정성으로 파악한 거고 있는 거고. 이해했어요?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있자. 이게 보세요. 차등의 원리 자체는, 선생님 보세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재화 영역의 배분을 강조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차등의 원리 자체하고 항상 양립해야 할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저축의 원리를 또 얘기합니다. 뭐 얘기했나? 저축의 원리. 저축의 원리는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자. 미래 세대의 복지야. 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잖아. 국민연금을 현재 여러분들 노인분들, 뭐 이러면 장애인들, 뭐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이 국민연금을 다 서서 바닥에 놨어. 그럼 미래세대의 복지 자체는 여러분들 고려한 게야, 고려하지 않은 게야? 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보자. 좀 전에 차등의 원리는 이런 노인분들,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자, 물어보자. 사회적인 약자야? 아니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야? 약자 아니야. 그러니까 약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국민연금 갖고 현재 노인분들한테, 약자들한테 여러분들 배분해줘서 이게 바닥이 났어. 그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때 연금 정책은 그러면 정당성을 발휘한다? 그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차등의 원리도 저축의 원리하고 양립할 때 또 정당성을 띠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교재 나온 거 보자. 자, 그 제1의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얘기했고, 제2의 원리, 기획긴등과 두 번째, 사회적 불평등 조정 원리로서. 그 다음 나온 거 봐. 저축의 원리 가로 안에 나온 거 보자. 메뉴의 두 번째 줄 중간 보자.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 이게 저축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세 번째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리가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쭉 내려가서 아울러 밑줄 찍은 거 보자. 평등한 자율,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제1의 원리는 제2의 원리에 우선시하며 제2의 원리에서는 뭐가? 기획긴등이 차등의 원리에 우선시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보게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자. 여기 보세요. 자, 차등의 원리는 사회적으로 최소 수혜자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 줄 때 차등의 원리는 정당성을 띈다. OX. 오, 잘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기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로 보장. 이걸 뭐라냐면은 맥시민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그대로 하면 최소 극대화라 그래. 뭐란다? 자, 적지 마세요. 교재 나와. 자, 그 3번 정의론 평가 나온 거 봐. 평가 네 번째 줄 끝에 즉 최소 극대화의 원리란 말이 나와. 맥시민의 원리.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에 관한 내용들은 좀 끝나고, 형평성이 약간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논리를 따지면은 머릿속에 좀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투명성 자체에 관한 내용. 실제로는 좀 없어요. 투명성은 여러분들 정부 활동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 공개를 얘기합니다.
자, 뭐 유형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신뢰성 나온 거 봐. 이것도 개념만 이해해 두자.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이해 지지를 받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라는 게 나오죠. 생산성은 여러분들 두 가지 결합한 거야. 거기 네 번째 줄 중간에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 투입분의 산출 아까 뭐라 그랬죠? 능률성. 좋습니다. 그 산출 실적이 원래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고요? 효과성, 양자를 결합한 것을 생산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봤으면 이제 오른쪽에 가해성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3개. 이게 전체 변출 요것이 뭐라 그랬어요? A급이라고 얘기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리던던시 가해성입니다. 자, 힘들어도 가해성은 학자도 외워야 돼. 학자를 묻는 시험에 나와서 마틴, 랜다우 이렇게 나왔지. 란다우. 원도 오면 제일 1세대 이름이 뭐지? 란다우인가요? 아니었나? 좀 뭐라도 돼. 여기 자, 란다우. 왜 란다우 그러니까 원도우먼이 또 그냥 막 날아다녀서 원도우먼인가? 자, 하여간에 란다우가 얘기한 게 가해성이에요. 자, 가해성은 거기 보자. 두 번째, 세 번, 네 번째 줄 보자. 중복, 초과, 중첩, 요불 이게 다 가해성이에요. 남는 거 여유분. 중첩되는 게 가해성이에요. 동등 잠재력, 잠재력을 지닌 또 하나야. 그것도 여불이지 뭐야. 거기 여러분들 등전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보조 전동장치야. 등전이하고 사실 여러분 동등 잠재력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가해성이에요. 자, 그럼 제가 가해성은 맨 끝에 얘기한 등전이에 근거하여 제가 개념을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자. 자, 모든 병원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등전이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인천 길병원이야. 새벽 여러분들 그 2시에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돼. 슬슬 옮겼습니다. 불을 켜고 자, 배를 가르고 수술을 집도해 나갑니다. 네,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전기가 재발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노력한 병원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발적 행위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그래서 모든 병원마다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뭘 설치두고 있냐? 가해성이라고 하는 등전이 장치를 설치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그러면. 그럼 만약에 환자의 생명을 만약에 병원에서 앗아갔어. 우리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해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이나 적응성도 확보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적응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해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보자. 8번도 물어보자. 여러분들 법원에서 재판을 3번씩 해야 하네. 계속 하는 말이야. 똑같은 걸. 이것도 가해성이지. 반복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 보자. 재판을 3번씩 하는 이유는 뭘까? 재판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3번씩 해야 하네. 하죠? 정확성 확보. 그죠? 자, 하나만 더. 쓰다가 남는 게 있어. 여러분들 여유 시간이 생겼고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 여유 시간에 여윳돈 갖고 뭐 할까 하고 새로운 걸 더 창조해야 하네. 그냥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야지. 그래서 면허증이라는 걸 새롭게 창조를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성 확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거기 자, 메뉴의 개념 2번째 줄.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칠 행정의 안정성, 적응성, 정확성, 신뢰성, 창조성.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야. 이를 확보하기에 가해성이 필요하다는 말 나왔나? 나왔죠. 나왔죠?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투입불의 산출을 뭐라 그랬지? 자, 자지 말고 투입불의 산출. 능률성. 그럼 봐봐, 날 봐봐. 뒤져보지 말고.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가 능률 아니야? 최소의 투입이야. 그럼 가해성은 투입할 때부터 남아 안 남아? 남잖아. 최소의 투입이 아니라 우리 투입의 여유분, 낭비에 그거 갖고. 그럼 가해성과 능률은 서로 무슨 관계? 충돌관계, 대립관계 있겠지. 자, 적지 마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다음 중 가외성의 정당화에 근거하고 거리가 먼 것. 1번에 행정의 안정성 확보, 2번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 3번 행정의 창조성 확보, 4번에 행정의 능률성 확보. 몇 번? 4번 한 문제. 됐냐? 자, 그럼 다시 교재.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나온 거 보자. 자, 기억번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상황,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당화되고. 두 번째, 협상할 때. 여기 보자. 협상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협상 카드를 하나만 갖고 들어가, 두 개, 세 개 갖고 들어가. 협상할 때는 꼭 두 개, 세 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1안, 2안, 3안 갖고 하는데 1안 갖고 안 되면 제 2안 갖고 하고 2안 갖고 안 되면 최후의 마지노선 3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 카드가 하나 개야, 두 개, 세 개야? 두 개, 세 개. 가해상관이 된 거죠. 자, 신경구조성. 오늘 모든 조직은 광범위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 신경세포가 잘못되면 전체 신경조직에 치명상을 가져간 거죠. 가져오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가직인 장치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전체 신경구조에 원활한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신경구조성. 체제성, 전체성을 위해서.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신경구조성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같은 말이지 뭐야. 그럼 일단 오늘 정보체제는 완벽해진 불완전하고 미비해. 미비하죠. 그럼 이에 여러분들 대응하기 위해서도 가해적인 장치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해성의 정당화, 기억니은트 이걸 리을, 미음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내려가서 가외성의 특징 나온 거 보자. 중첩성, 아까 얘기해서 5번의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가로 안에 재난 관리를 위해 기상성과 소방성이 일정 부분 중첩돼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가외성이에요. 소화기관까지서 일정 부분 중첩이 되어 있지 않지. 간하고 슬기하고 일정 부분 중첩돼 가지고 몸에 필요한 독소를 여러분들 어서 거기서 다 해독을 시켜 안 시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슬기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간 이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쓸개가 없어요. 이식해가지고. 쓸개 없어서 살아요, 여러분들. 왜? 쓸개는 지금 얘기한 간 자체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삽니다. 쓸개 없이도. 쓸개 없는 사람은 좋은 일 한 개 안 한 개야. 간 이식이라는 게 쉬워 어려워. 남을 위해 자신의 간을 띄워주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쓸개까지 없으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요거 중첩성이고. 근데 반복성은 틀려. duplication. 동일한 과업을 별도의 기관에 독립적으로 수행. 사이버스 업무를 경찰청도 하고 검찰 수사대가 별도로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로 뭐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해야 하네. 갈등이 발생하겠지. 자, 거기다 보자.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똑같이 여기 보자. 문법을 강의해. 그럼 서로 갈등이 있어 없어? 똑같이 문법을 강의해. 각자 학원에서. 그럼 갈등이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지. 근데 A라는 선생님은 문법을 하고 B라는 사람은 독해를 하고 C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휘 이렇게 서로 하면 서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해. 그러니까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은 중첩이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각자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듀플리케이션이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중첩과 지금 얘기한 반복의 영어를 가지고 가야 돼. 오버의 표현은 뭐야? 중첩이고 듀플리케이션은 뭐야? 반복이고. 영어로 요리해야 돼. 왜? 번역하는 자가 약간 달리 번역할 수 있어. 이럴 땐 영어가 항상 첨부가 돼서 출제에 나옵니다. 자, 등전이란 말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보조 전동장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밑에 가해성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현상 나온 거 봐. 그러니까 적어놓자. 나눈다. 적어놓자. 나눔, 보완, 반복. 이런 표현들은 다 여러분들 가해성이 돼야 되겠지. 나눈다, 보완한다, 반복한다. 권력 분립 나눠서 안 나눠서. 양원제 국회 상원의원 나눴죠. 삼심제 계속 반복되죠. 보조 브레이크 보완하죠. 막류는 뭐라 그래요? 참모하냐. 스태프 측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스태프가 조명을 보완하기, 옆에서 도와주고, 스태프란 것은 비서 들어가는 거야. 비서는 여러분들 기관장을 측면에서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신중앙 집권화.
자, 신자가 이게 키워드야. 신자 빠뜸은 아니야. 신자가 들어가야 돼. 신중앙 집권화는 화살표 놓고 지방 분권에 대한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앙 집권화는 물어보자. 지방 분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게야. 근데 신자가 빠진 중앙 집권 그러면 뭐냐? 지방 분권을 부정하는 게야. 그러니까 신중앙 집권하고 그냥 중앙 집권은 의미가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은 지방 분권을 부정하고 집권을 강조한 거고, 신중앙 집권화는 지방 분권을 인정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집권이야.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자, 연방제,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 있고 합의제, 위원회 다 여러분들 나눠서 권한 나눠갖고 회의하죠. 가해성이 반영된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4번에 가해성의 효용성,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아까 다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가해성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비용 효과. 여러분들 가해성의 증가는 막대한 비용을 여러분들 투입을 해야 되냐, 해야죠. 그래서 비용 효과가 좀 충돌 문제 있고, 기능 중복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또 감축 관리하고도 충돌 관계 있어 없어? 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능률성과 충돌 관계 있다 없다? 아, 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얘기할게. 선생님 보세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가외성하고 능률성은 목적 가치야, 수단 가치야? 우리 목적 가치 아까 얘기하고 생각해보자. 공익 맞습니까? 형평, 평등. 평등 같은 말 아니야. 자, 형평, 평등, 또 뭐야? 공평, 자유. 이게 목적 가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여기 보자. 능률성과 가외성은 목적 가치, 수단 가치야. 아, 수단 가치라 했잖아. 아까 그림에서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수단 가치라 했잖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야지. 그럼 지금 가해성과 능률은 서로 여러분들 대립면이 있어. 근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조화 관계로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자. 환경이 극도로 안정돼 있어. 이때는 가외성이 필요해? 능률성을 더 강조해? 능률성이죠. 환경이 불안정해. 이건 뭐야? 가외성. 그 두 가지 자체를 상황에 따라서 강조함으로써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완 관계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절대적 대립 관계란 말은 안 씁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뭐 비용 효과, 기능 중복, 감축 관리하고도 절대적인 여러분 대립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니은을 빼놓고 기억하고 리을하고도 절대적 대립이란 말은 쓰면 안 되겠지. 자, 오늘의 제2년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자, 선생님 보세요.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P분의 산출이 실적이지. 요거는 이 실적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건과 이론을 비교할 때보다 장기성을 띠는 것은 능률이야, 효과야? P분의 산출, 이 산출이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요거 아니야. 그 어느 게 보다 장기적이야? 이게 장기야, 이게 장기야? 아, 이게 장기적이지. 에이. 여기 봐. 과정, 결과 가운데 뭐가 과정을 중시해? 요거는 결과. 자, 물어보자. 양과 질, 그럼 뭐가 양이야? 능률. 요거는 질로 봐야지. 그냥 이렇게 구분해 두는 게, 우리는 뇌 구조가 같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나와야 돼. 내가 이거 단기, 이거 뭐라 했어요? 장기. 양과 질. 됐어요? 과정, 결과. 이게 나와야지.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능률과 여러분들 효과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번의 과정, 이쪽은 결과, 그 밑에 하위 목표의 성격, 이쪽은 상위 목표의 성격, 그 밑에 양, 단기, 이쪽은 질, 장기. 되냐? 구분할 땐 그렇게 좀 이해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념 변천 아까 좀 얘기했고. 알았습니까? 자, 뭐 다른 건 논점 없고. 자, 배운 거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형평성부터 아까 안 한 거 잠깐 보자. 55페이지. 자, 형평성 박스 보세요. 평등, 실적, 욕구, 이론 쭉 봐봐.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 결과의 공평, 무슨 이론? 평등 이론, 기회의 공평, 실적 이론, 양자를 절충한 조건의 공평, 욕구 이론.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잘했어요. 평등 선거, 응? 평등 이론, 보통 선거, 실적 이론.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럼 뭐에 들어가? 보통 선거니까 뭐야? 이게 실적 이론이야. 1인 1표제, 선거의 효력, 결과랑 똑같다. 그건 뭐야? 평등 선거, 평등 이론이지. 공공부정, 실업수당, 그 욕구 이론이고, 기본적인 욕구 아니야. 공공부정이나 실업수당은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평등 실적 욕구 이론은 좀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여기 보자.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은 뭐랑 관련돼? 욕구 이론이죠. 기본적인 욕구 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공임대, 국민임대가 잘못된 게, 국민임대 같은 경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걸 내야 돼. 여러분들 국가에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월세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지, 보증금? 보증금을 좀 내야 돼. 여러분들 내야 되고, 수입도 있어야 돼. 수입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국민임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또 진짜 힘든 사람은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행복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기본적인 수입이 얼마가 있어야 돼. 뭐 50만 원이든 간에 있어야 돼. 이거 들어간대. 그래서 그 정책에 좀 묘 좀 발휘해가지고 현 정부도 좀 그런 걸 좀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보화 사회 자체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져오잖아. 근데 정보기술의 발달 자체는 형평성 자체를 제고할까,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좀 제약할까? 너 생각할 때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같아, 형평성을 좀 제약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사는 정보화 사회가, 우리는 정보사회 살고 있잖아요. 정보사회. 좀 이런 모바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다 하잖아. 웬만하면. 그래 안 그래?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이게 있어야지 정보사회 아니야. 그 단말기도 최신 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 유리하죠. 그래서 정보화 현상은 오히려 여러분들 하향적 엘리베이터와 복지정책 하향적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복지정책을 축소한다는 견해도 굉장히 많고. 저기 보자. 정보화 사회는 복지정책의 축소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OX. 그걸 위험사회라 그래.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사회? 위험사회. 그거 하나 가져가. 말 나온 김에. 자, 선생님 보자. 여기 보자. 이제 계속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롤스가 파악한 정의론, 원초적 상태를 무슨 배일? 무지의 배일. 자, 물어보자. 제1의 원칙은 뭐라 했어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뭐라 했다? 다시 한번. 자, 제2의 원리 두 가지 얘기해봐. 그게 기획인동. 또 하나. 차등의 원리, 차등 조정, 뭐 차등의 원리, 불평등 쉽게 얘기해요. 자, 그럼 제1은 제2의 원리의 우선시. 제1은 제2의 원리의 우선시. OX. O. 제2도 뭐가?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리의 우선시. 됐죠? 됐죠? 가져가야 됩니다. 절차는 초청기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리는 뭐와 양립해야 돼? 저축의 원리와 양립. 됐죠? 차등의 원리는 여러분들 아까 최소 극대화의 원리야, 최대 극소화의 원리야. 최소 극대화의 원리, 맥시밀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외성 59페이지.
자, 가이성 여러분들 아까 제가 중첩, 초과, 중첩, 여벌, 동등 잠재력 그 위에 행정의 안정성, 적응성, 정확성, 창조성 확보지 능률성 확보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성의 특징이 여러분들 중첩은 서로 협력적 관계야, 갈등 관계야. 중첩은 오버래핑은 협력적 관계, 갈등 관계. 협력적 관계. 근데 여러분들 디플리케이션, 중복, 반복은 갈등의 소지를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가외성과 능률성을 충돌 관계에 있다. OX. O라고 얘기했고, 가외성 협상의 사유에 정당화된다. OX. 안정된 사유에서 정당화가 돼 불안정한 사유야. 불안정한 사유에서 정당화되는 거 가외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에 정당화되는지 형태까지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좀 쉬었다 할 텐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60페이지 2절 거기가 사회 적자부를 3교시 때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